경기도 안성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데에 이어 오늘 원주와 인접한 충북 충주에서도 구제역 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되면서 유입 차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1주년을 기념하는 어게인 평창 행사가 다음 달 7일 열립니다. 그러나 강원도가 공을 들여 초청했던 북한의 참여가 불투명해 반쪽 행사가 돼가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오늘 초등 567명을 비롯해 중등 842명 등 모두 1,648명의 교사 인사 발령을 3월 1일자로 단행했습니다. 경찰이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도내에서 937명이 적발돼 573명이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안성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데 이어서 오늘 원주와 인접한 충북 충주에서도 구제역 간이 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됐습니다. 또 안성 구제역 농가에 들른 차량이 도내 농가 20곳을 거쳐간 것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족 대이동 설을 앞두고 구제역 차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2015년 구제역 피해를 크게 본 춘천의 한 돼지 농장. 농가 입구에는 소독시설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차량이 진입하자 양쪽에서 소독약품이 쏟아져 나와 출입 차량을 소독합니다. 축사는 물론 농가 구석구석을 철저하게 소독하고 있지만 농장 주인은 긴장을 늦출 수 없어 속이 바짝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는 한우도 좀 있고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도 웬만한 데 어디 잘 안 나가고 절제를 하고 있죠. 예, 비상체제. 경기도 안성에 이어 원주와 가까운 충북 충주에서도 구제역 간이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되자 도내 농가들은 철저한 방역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안성 구제역 농가에 드나든 사료 차량이 홍천 3개 농가와 행성 12개 농가 등 도내 20개 농가를 거쳐간 것으로 확인돼 방역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해당 농가들은 14일 동안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졌고 내일 사육 가축을 대상으로 철저한 임상 관찰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들은 이렇게 농장 출입구를 차단해 외부인과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한 데 이어 한 단계 높은 심각 단계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식구나 외부 가족들이 많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농가 주변 소독 철저와 또 매일 임상 관찰을 하셔서 이상이 있으면 즉시 우리 방역기관에 신고를 하도록. 도내 구제역에 걸릴 우려가 있는 소와 돼지, 염소 등 우제류 사육 농장은 모두 9,800여 개에 달합니다. 강원도는 구제역 유입 차단을 위해 설 연휴 기간 동안 방역 작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1주년을 기념하는 어게인 평창 행사가 다음 달 7일부터 열립니다. 그러나 행사 의미를 더하기 위해 강원도가 공을 들여 초청했던 북한의 참여가 불투명해 반쪽 행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창올림픽 1주년 기념 행사인 어게인 평창은 크게 4가지입니다. 평창에서 열리는 기념식과 예술 공연, K-팝 콘서트로 구성된 강릉의 1주년 대축제, 그리고 남북 공동행사, 평화포럼과 장애인 포럼이 열리는 평화대축제. 강원도는 올림픽 유산을 정리하고 평화 분위기를 정착 확산시키며 강원도의 글로벌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점차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벗어나서 이제 다보스 포럼처럼 이렇게 평창을 새로운 컨텐츠를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참여가 불투명해지면서 평화 분위기 확산이라는 이번 행사의 취지가 크게 퇴색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초청한 북한 관계자는 북한 김일국 체육상과 북한 태권도 시범단,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팀 아리랑 연주단입니다.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집중하자며 부정적인 입장을 통보해왔습니다. 북한이 최종적으로 불참할 경우 공을 들였던 국제여자 아이스하키 대회 남북 대결과 남북 태권도 시범 공연, 남북 아리랑 공연이 모두 무산됩니다. 강원도는 이번 행사에 무려 108억 원을 씁니다.
예산 낭비 아니냐는 지적에 최무순 지사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강원도와 평창, 강릉 등을 해외에 알리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수단은 없고 우리가 투자하는 한 3, 40억의 돈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정이 올림픽 유산에 매달린 행사에 치우친 채 실질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오늘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양양에 17.4, 주문진에 16.1cm 등 제법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눈길로 변한 동해고속도로에서는 10일 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5명이 다치고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배연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용차 운전석 문이 완전히 망가져버렸습니다. 대형 트레일러 차량도 앞부분이 찌그러졌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동해고속도로 삼척방향 양양 인구리 부근에서 군용 화물차와 대형 트레일러, 승용차 등 모두 11대의 차량이 추돌했습니다. 먼저 사고 난 거를 차가 지금 오다 보니까 미끄러져가지고 사고 난 차를 친 거죠. 그리고 또 뒤에서 또 다치고 그렇죠. 그렇죠. 차가 11대인가? 12대.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등 모두 5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갑작스레 내린 폭설에 고속도로는 눈길로 변했고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하면서 일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사고 처리 등으로 3시간 가까이 교통 혼잡이 빚어져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기상청은 오늘 밤까지 3에서 8cm의 눈이 내리고 많은 곳은 10cm 이상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특히 아침 출근길에는 내린 눈이 쌓이거나 얼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배연한입니다. 양양 오색 케이블카 사업 무효를 주장하며 환경단체가 3년 전 제기한 행정소송 선고에서 법원이 환경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립공원 계획 변경이 적법했다는 것으로 해석돼 답보 상태였던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김영우 기자입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국립공원 계획 변경 무효 처분 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5년 말 소송이 제기된 지 3년 만에 나온 결과입니다. 주요 쟁점은 백두대간 보호법의 핵심 구역에 들어설 오색 케이블카를 반드시 필요한 공공시설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원고인 환경단체는 케이블카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최소한의 공원시설 설치가 가능하다는 환경부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오색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환경부의 국립공원 계획 변경이 적법했다고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기각 상황이 어떤 것들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하는데 어차피 우리는 항소를 할 거고요. 양양구는 이번 판결로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법적 입지가 확고해졌다며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등 남은 행정 절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이미 거의 99% 이상 보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민간추진위원회와 우리 또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제출 시기를 좀 논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딴 소송 결과가 사업 추진에 유리하게 나오면서 적폐 사업으로 몰려 중단됐던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도의 부패 방지 시책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공공기관의 부패 방지 시책을 평가한 결과 강원도는 전국 16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5등급 중 4등급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대는 1등급을 받았습니다. 권익위는 부패 방지를 위해 민간 참여가 활발한 기관들의 등급이 크게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부패 방지 시책 평가는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반부패 활동과 성과를 평가해서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2002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 공직자 60명의 취업 심사를 한 결과 강원도의 전 행정부지사 등 7명의 재취업을 불허했습니다.
송석두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2일 퇴임한 뒤 강원랜드 상임감사로 취업하려 했지만 취업 제한 결정을 받았습니다. 취업 제한 결정은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 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 업체 간의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내려집니다. 경찰이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도내에서 937명이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운전자 가운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를 넘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573명에 달했고 운전면허 정지도 364명이었습니다. 단속 기간 중 음주교통사고가 112건 발생했는데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발생한 경우가 38%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찰은 6월 25일부터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만 넘겨도 단속되는 등 음주운전 관련 법규가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3월 1일자 교사 인사 발령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 규모는 초등 567명, 중등 842명, 유치원 교사 44명 등 모두 1,600여 명 규모입니다. 인사 발령은 순환 전보 원칙과 본인 희망에 따른 전보, 퇴직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내실 있는 새학기 준비를 위해 통상 다음 달 하던 것을 1월로 앞당겼다고 밝혔습니다. 설 명절 직전 화폐 발행 규모가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에 따르면 설 명절 직전 영업 10일간 도내에 발행된 화폐 규모는 1,38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5%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설 명절이 평창 동계올림픽과 겹치면서 자금 수요가 크게 증가했던 데에 따른 기저효과로 분석했습니다. 발행된 화폐 발행액을 권종별로 보면 5만 원권이 77%, 만 원권이 19%로 5만 원권 발행 비중이 지난해보다 높아졌습니다. 미래의 생산 가능 인구로 성장할 도내 출생아 수가 10년 사이 31%가량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11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도내에서 태어난 아이는 총 7,800명에 불과했습니다. 10년 전인 2008년 11,421명과 비교할 때는 31%인 3,621명이나 줄었습니다. 특히 2018년 11월 기준 도내 출생아는 전국에서 세종, 제주 다음으로 적은 600명에 그쳤습니다. 통계청은 출생아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출산 기여도가 높은 30대 초반 여성들의 인구가 줄어든 점을 꼽았습니다. 학교폭력 분쟁 해결을 위해 강원도교육청이 변호사 3명을 고용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최근 학교폭력 징계에 대한 법적 분쟁이 증가해 교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올 3월부터 춘천, 원주, 강릉에 신설되는 학생지원센터에 3명의 변호사를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전문적인 법률 자문과 함께 피해 학생 상담과 치유 지원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춘천시가 다음 달부터 청년 취업 포털을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청년 취업 포털은 각 기관의 채용 정보와 청년 지원 정책 등의 정보를 제공해 청년들이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청년들이 취업과 관련된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청년 상담 창구도 마련돼 있습니다. 청년 취업 포털은 춘천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접속하면 됩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다음 달 중순부터 해빙기가 시작된다며 얼음 낚시 등 각종 안전사고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2017년 화천에서 얼음 낚시를 하던 한 명이 물에 빠져 숨지는 등 최근 5년 동안 도내 강이나 저수지에서 11건의 얼음이 깨지는 사고가 발생해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소방본부는 사고를 목격한 경우 119에 신고한 뒤 직접 얼음으로 들어가지 말고 열쇠 등 뾰족한 물건으로 얼음을 찢고 나오도록 유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춘천경찰서는 오늘 태계동의 한 편의점에서 현금을 빼앗은 65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11시 15분쯤 춘천시 태계동 편의점에서
여자 종업원 48살 B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2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직후 달아나던 A씨를 붙잡아 특수 강도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화천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발전을 앞당길 화천대교 신축 사업이 추진됩니다. 화천군은 화천대교가 지난해 안전진단 C등급을 받아 교량을 신축하기로 하고 정부 부처와 협의를 마치고 오는 3월 중 기본 실시 설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신축 교량은 내년 초 착공해 2023년쯤 완공할 예정이며 공사 예산은 495억 원으로 국비 80%, 군비 20%로 추진됩니다. 춘천시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가꾸는 숲속의 도시 춘천 사업을 추진합니다. 춘천시는 도심의 빈 공터를 시민들에게 분양해 가족 숲과 정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캠프 페이지 내 5,000제곱미터 부지에 시민 주도형 기부숲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초등학교와 놀이터에 어린이 정원 240곳도 만들 계획입니다. 춘천시는 시민들의 참여 확산을 위해 10만여 명이 참여하는 범시민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산림과학연구원은 2019년도 똑똑 유아숲 체험장을 운영합니다. 강원숲 체험장의 똑똑 유아숲 체험장은 춘천시 서면 5월리에 울창한 숲에 야외 학습 체험장과 생태공예 체험실, 모험동산이 조성돼 있습니다. 올해 운영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춘천 지역 20여 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선발해 전문 유아숲 지도사를 배치해 오전, 오후반으로 나눠서 운영합니다. 유아숲 교육 참여단체 모집 공고 기간은 2월 8일부터 18일까지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